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네,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빈칸의 앞과 뒤를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내용을 먼저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것이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전체 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어쩌면 풀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잘 찾아본 다음에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찾은 다음 그리고 문장 읽으면서 글의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수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이 어떤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업에 무엇을 도입하면? 게임을 도입한대요.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네,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하면 학생들이 막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 이렇게 되겠죠. 열의를 가진다는 것은 막 의욕적이다.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을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자 오늘은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게임을 한다고? 이겨야지 이렇게 열의를 갖고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가끔 게임을 하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퀴즈를 풀며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자, 고급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흥미진진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에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떡해요.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흥미진진하는 몰라도 퀴즈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은 퀴즈를 풀며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아주 재밌다.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퀴즈를 풀며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용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개념, 그 용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 자체를 익힌다는 얘기인데요.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즉각적으로 이 단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냥 뛰어넘으면 돼요. 학생에게는 점수가 부여된다. 어떤 학생?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점수가 부여된다. 부여된다도 모르면 점수만 알면 되죠. 퀴즈의 정답 선생님 했는데 맞았어요. 딩동댕 하면은 점수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준다는 말이죠. 자, 즉각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즉시 이런 뜻이죠.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바로 점수를 주는데 부여하다, 부여되다, 점수를 주다, 점수가 부여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힐수록 획득하는 점수가 크다. 어려울수록 그리고 빨리 맞힐수록 점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더 열심히 맞히려고 하겠죠. 그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죠. 게임입니다. 게임. 수업에 게임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띠리리릴 수 있다. 자, 수업에 게임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된대요? 열의를 갖고 참여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학생들이 띠리리링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 찾았으니까 선택지 한번 볼까요? 교실 환경을 살피다, 수업에 보다 집중하다, 게임의 흥미를 느끼다, 친구들과 더 소통하다. 자, 여러분 완전히 관계없는 거 두 개 먼저 한번 빼볼까요? 교실 환경이랑 관계없고요.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수업에 집중한다, 게임의 흥미를 느낀다. 요거는 게임 얘기 수업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둘 중에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왜 게임을 하나요? 그렇죠. 수업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이 문제를 읽을 때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선택지 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치즈가 아파요? 아니면 건가?
생겨진 다 티셔츠나 잔류 티셔츠나 자유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상품이 때문에 구매를 한다. 세련되게 디자인되지 않아. 소재로 만들어진 본인의 체형을 보완해주기,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구매를 한다. 그를 구매할 한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가도록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다. 알아봤어. 그러나 잠시 지구가 아파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나 달려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찾으려면 주어나 목적어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이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주어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다?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람들. 구매하다 쉬운 말로 하면 사다죠. 사다. 네, 이것을 사는 사람들. 무엇을 사요? 가방을 사요.
또 무엇을 사요? 티셔츠를 사요. 자, 그런데 이런 티셔츠나 가방은 어때요? 그냥 보통 티셔츠, 보통 가방 아니고요. 지구가 아파요. 글씨가 티셔츠에 지구가 아파요 써져 있어요. 그리고 가방인데 나무가 잘려나간 나무 가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그 상품이 뭐뭐뭐 때문에 구매를 한다. 산다. 어떤 상품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아파요. 잘려나간 나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품들을 산대요. 왜? 이유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구매한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지구가 아파요 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지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보십시오.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사회 문제, 지구가 아파요. 네, 나무가 잘려나갔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죠?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정치든 경제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티셔츠, 가방, 여러 가지 물건 등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결국은 뭐예요? 메시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말을 하려고 이런 티셔츠를 사는 거고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간 내용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이렇게 연결이 하는지 찾았으니까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세련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이랑 상관없어요. 땡.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세련되게 디자인 디자인 하는 게 소재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체형을 보완해주기 위해 체형이라는 것은 몸의 모양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다리가 길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길어요, 어떤 사람은 팔이 좀 짧아요. 이런 게 체형입니다. 체형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키가 작은 사람 키가 더 커 보이게 하는 옷을 입어요. 그런 게 체형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했나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그렇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줄 수 있다.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전문 소재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기. 본인의 체형을 보완해 주기体験カバーしてくれるご飯ご飯ね깨어져도 파편되지 않는 안전 유리는 파편되지 않는 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토질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산산조작은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 깐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병이 있었다.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의 표면에 생긴 막힌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이 점에 착각한 시대 안중일을 계속을 한대었다. 파편 조각을 붙인 유리에 막을 입히는 유리를 여러 장 겹치거나 깨지지 않는 대롱을 사용한 또 한편이 되지 않는 틀리지 않는다. 유리병 뚫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조각이나 다른 유리병과 달리금이 강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덜 떼어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만. 자,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글인지 찾아내는 것 기억하죠? 자, 보겠습니다. 깨어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아이고, 문장이 조금 길지만 주어가 뭐예요? 주어. 그렇죠. 안전유리는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안전유리. 안전한 유리인가 봐요. 왜 안전해요?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아요. 파편은 여러분 유리컵 또는 뭐 유리그릇 깨본 적이 있어요? 땅에 떨어뜨리면 쨍그랑 하면서 조각이 푹 이렇게 튀잖아요. 그죠? 그게 파편입니다. 깨진 조각. 그죠? 그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졌지만 조각이 여기저기로 튀지 않아요. 그러면 안전하겠죠. 왜? 그 파편, 유리 조각에 다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리 조각이 발에 박혀서 또 피가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편이 튀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안전유리 맞죠? 자, 이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실험실에는 아마 유리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반에 유리병이 많았는데 그 유리병이 떨어져서 다 깨졌나 봅니다. 가장 창창창창창 엄청 시끄러웠겠죠. 그런데 그 유리병 중에서 산산조각난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 간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 산산조각나다 그러면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네, 완전히 다 깨진 유리병들 사이에 병 하나가 깨지긴 깨졌는데 병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은 막 가 있는데 금이 가다 네,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병 모양은 그대로예요. 이건 왜 그렇지? 이 병은 왜 다른 병처럼 막 이렇게 산산조각 깨지지 않았지?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용액이라는 것은 그 액체예요. 액체, 물, 주스, 기름, 뭐 콜라, 사이다, 우유 이런 게 다 물처럼 생긴 게 어떤 그릇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게 액체죠. 그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 코팅처럼 유리 표면에 이렇게 싹 막이 하나 싸진 거예요. 여러분 코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죠? 얇은 비닐처럼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딱 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깨졌지만 병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깨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깨진 조각이 튀지 않으면 훨씬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점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거죠. 뭐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는 이 점이죠.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어요. 네, 비닐이 딱 잡고 있으니까 튀지 않는 거죠. 자, 이 점에 착안해서 안전 유리를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유리가 파편이 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유리 표면에 생긴 막 때문이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파편 조각을 붙였어요. 깨진 것을 다 찾아가지고 맞춰서 붙였어요. 맞아요? 아니죠. 땡. 그다음 유리에 막을 입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유리에 막을 입혔다. 이거 정답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선택지 4개 다 읽은 후에 정답 찾아야 하지요. 자, 유리를 여러 장 겹쳤다. 유리 위에 또 유리 위에 또 유리를 이렇게 많이 겹치면 깨지지 않나요? 유리 그래서 깨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파편이 튀지 않아요? 아니에요. 유리를 겹친 것은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했다. 유리는 다 깨집니다. 그죠?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깨지지만 파편이 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2번.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유리에 막을 입힌 요게 정답이 맞았네요. 네. 자, 여러분 다 유리가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바로 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한 실수 때문에 발명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때문에 것도 부지런한 생각했으며 하는 아이고 튀지 않는 숟가락이 싫으니까 키워줘도 파편 파편이 튀지 않는 완전히 실험실 선반에서 선반 선반에서 상상처럼 이별 저거는 일병과 달리 큰
간질, 간질. 아, 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습니다. 담긴 용액, 용액이 바르스, 주변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습니다.中に入った溶液が乾いて、表面にできた膜がグラスの破片を掴ん